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노동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노동 이슈, 관심 있는 이슈, 그래도 이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예시한 노동 이슈들, 현재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각 플레이어들, 노사, 정, 국회 포함해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우선 왼쪽 편에서 있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겠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균형, 자치, 법치,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은 현 정부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 여전히 이제 문제가 많다고 노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이슈들,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 사각지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보험제도, 파견, 그리고 노동조합법 등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시장 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끌고 가는 이슈는 아닙니다. 국회에서 어찌 보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지난 21대 후반 그리고 앞으로 이제 22대가 5월 31일부터 국회가 출범을 하면 이슈되고 있다라고 예상되는 이슈들도 여전히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의 적용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되돌려서 유예하자라는 내용,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더 확대하자라는, 아니면은 4일제 같은 이슈들은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올해도 노동계 출신 당선인들도 많이 이제 당선되었다고 언론에서도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 중에 많은 분들이 다 환경노동위원회로 가실 분들은 아닙니다. 2선, 3선을 하시고 지역구에 계신 출신들은 아마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시고, 또 비례는 또 노동위원회로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노동계 출신들은 제일 많이 이제 당선된 총선이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전개될까라는 부분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의 형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라는 노사정 대화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하면 국회도 그걸 존중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합의를 시도를 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 합의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은 불참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노총은 합의를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가 유리한 내용으로 한국경총이 이제 합의해주기도 어렵고, 정부 또한 노사가 합의를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입법안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1라운드는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원래 치면은 3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7월 초에 집중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언론의 관심도 모여지고 그때 이제 딜이 이루어지는데, 금년의 포인트는 10,000원이 넘을 것인가.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거는 오늘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9,860원에서 140원만 오르면 10,000원입니다. 1.4%. 물가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2.5%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 2.4%만큼 오르면 11,100원이 되는데요. 1.4%만 오르면 10,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내년도는 10,000원이 넘었다 라고 예측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용자 측의 심리적인 저지선도 상당히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슈는 금년 초에 하는 보고서로 통해서 돌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차등해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제 보고서가 굉장한 이제 쟁점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업종별로 달리 가져갑시다 라는 식의 사용자 측의 그동안 계속 주장 기각이 됐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제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고, 아마 노사정 간의 힘겨루기의 제1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이제 노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분, 경영계 9분, 공익위원 9분 이렇게 27분의 이제 합의
주체인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노동계에서는 두 분의 돌봄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대표를 이미 이제 근로자위원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치열해질 거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가 넘버원으로 제시한 게 근로시간 유연화였고,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하지 말고 월 단위로도 하고 분기로도 이렇게 칸막이를 허물어서 관리 단위를 조금 탄력성 있게 숨을 좀 쉬어 봅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69시간이라는 논란으로 굉장히 이제 치열한 난타전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도 물러서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보기도 하고 업종별로 노사정 간의 논의를 합시다라는 형태로 상당 부분 좀 후퇴를 한 사안인데, 여전히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는 주요 과제 중에 하나고, 민주당은 이번에 4일제, 4.5일제를 도입하자라는 건데, 좀 오해하실 부분들은 민주당이 4일제, 4.5일제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4일제나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정의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4일제와 4.5일제와는 좀 다른 형태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포괄임금제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좀 민주당은 좀 강한 보호의 이제 측면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제 지나가는 것을 생략을 하고, 현재 정부가 작년 3월에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보면 흔히 일본과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나 이런 규제는 이제는 풀어주자, 제외시켜주자라는 고액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남아있고, 근로자 대표제는 아마 도입을 하는데, 업종별로 전혀 다른 경우에 생산직과 이제 사무직이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 체제 하에서는 근로자 대표는 다 그분들을 다 이제 대표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업종별로 좀 분리를 하고 부분으로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면 어떠냐라는 게 이제 법안에 담길지 안 담길지, 담기면 어떻게 담길지가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이슈입니다. 대법원이 먼저 이제 금년 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이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2시간의 연장 근로이기 때문에 합의했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넘으면 연장 근로, 1일 52일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위반이 되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인데, 이따가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노동부는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면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52시간 범위 내에 있는데 하루에 8시간을 넘어서면은 연장근로인데, 그 연장근로를 이제 3일에 15시간씩 했으니까 하루에 일한 날은 7시간씩 플러스 하면은 플러스 21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플러스 10일을 넘어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게 노동부의 방침 행정 해석이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계산할 건 아니다. 연장근로의 총근로 52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시간에 있어서 처벌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는 하루 단위가 아니고 일주 단위다. 노동계는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러면 이게 몰아 근무하는 거를 대법원이 허용한 거냐? 보면 허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용부도 연장근로에 대한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숨통이 많이 트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현재 그러면은 구도가 이렇게 점차 좀 바뀌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언론도 많이 있고, 제 이후에 이광선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현재 가장 법원의 계류 중에 있는 통상임금, 경영성과, 원청의 교섭 의무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입법 이상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큰 부분은 노란봉투법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전열을 정비한다면 다시 이제 재추진을 할 겁니다. 작년도에 노란봉투법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제2호국권의 폐기가 됐습니다만은 계속 그 총선 이후에 언론들이 노동조합 부분에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당초의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이제 불법 파업 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화두는 감춰져 있고 원청이 사용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되는 CJ 집배점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과 택배 노조와 원청인 CJ가 나와서 교섭을 해라, 하지 마라, 못하겠다라는 게 이제 1심, 2심에 진행이 되어 왔고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 있고, 문제는 대법원에서는 최근에 전원 합의체로 이제 전환을 한 사건은 현대중공업 사건입니다. 현대중공업 사건은 2018년도에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나오세요, 협력업체보다 현대중공업이 교섭의 이제 사장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다 라고 해서 1, 2심에서는 현대중공업은 나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대법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가 관심입니다. 여기서 대법이 어떻게 결론을 난다면 노란봉투법의 사실상의 이제 입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계류 중인 게 그러면 조선소인데 조선소 문제와 택배 문제는 또 다르고 대법원이 일반 법리를 제시할 건지 라는 게 이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을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해당되는데 부당노동행위가 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딱 하나, 노조한테 일부러 집에 개입하거나 힘을 써서 이제 노동조합에 방해하면은 그거는 원청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섭은 아직까지는 대법원은 허용한 적이 없는데 그게 입법과 사법의 이제 갈림길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정규직도 아니고요, 대기업도 아니고 노동조합도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27%에 해당되는데 임금 격차가 상당 부분 납니다. 이런 이중구조 하에서의 고용 연장이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의 수혜자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날 시행을 하고 2년이 지나고 금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에도 5인 이상은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이슈가 된 거는 당초에는 중첩법 자체가 좀 너무 과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인데 금년 1월 달에 50인 미만이 적용됨으로써 5인에서 50인까지 적용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보호할 거냐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면 중첩법의 유예에 대해서는 여야가 중첩법 50인 미만에 대한 유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요. 형사처벌을 강화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첩법에 있어서 현재 중첩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형사처벌이만이 능사이냐,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해야 되지 점차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등등에 대한 법률적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은 현재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걸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되는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교 부모님 좋은